네, 매주 주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지연입니다. 저희 방송은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한밤 토요일 주말 방송에서는요,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핫한 미국 주식, 미국 ETF, 해외 선물에 대한 기초부터 심화 교육까지 또 해외 글로벌 증시 이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해외 증시에 대해 다뤄주실 김보낸 칼리의 칼리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미증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잘 나왔지만 트럼프의 유럽에 대한 관세 소식에 시장의 흐름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 시장이 조금 힘들었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뭐 새로운 이벤트 혹시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번 새로운 이벤트 여러분들 이 하락장을 저는 계속적으로 좀 기다렸어요. 지난주 방송에서도 그렇고요. 조정에 대한 내용 자체를 그냥 뭐 기도를 해서 뭐 갑자기 조정이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충분한 분석과 지금 현재 시그널 내용들로 좀 판단을 해봤을 때 조성 장세에 대한 시작 내용 자체를 지금 충분히 알렸다라고 보실 수 있고, 특히나 이번 한 주 지금 현재 증시를 대응하신 분들은 미국, 우리나라 할 것 없이 굉장히 좀 힘든 한 주를 보내셨을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제가 그동안 계속 이 방송을 통해서도 교육을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자체를 조금 더 기초부터 심화 있게 섹션별로 나눠서 제가 한 달간 교육을 진행하는 모의 투자 대회를 드디어 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벌써 제가 이 방송을 4년 넘게 5년 차 진행을 하고 있는데 벌써 17회 국내 해외 선물 모의 투자 대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정말 좀 오랫동안 진행을 했었고요. 그 사이 동안 정말 뭐 사실 계속적으로 참여해 주셨던 분들이 그동안 수도 없이 정말 많으셨었는데 정말 좀 좋은 관점 가져가시면서 무조건 이 내용 자체가 뭐 100% 수익을 보장한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내가 이런 하락장에서 그냥 가만히 계좌 냅두고 종목들 냅두고 언젠간 반등하겠지, 뭐 1년 뒤에 반등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단기적인 리스크가 있을 것 같다라는 구간 내용 자체에서는 확실히 해지에 대한 내용 자체도 생각을 해보면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선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최근에 교육드렸었던, 제가 내용 자체 설명드렸었던 ETF나 선물 이런 부분들을 비중에 맞춰서 활용을 잘 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좋은 투자 아이디어 얻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제17회 국내 해외 선물 모의 투자 대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가 자격 제한은 없고요. 대신에 선착순 100분입니다. 왜냐면 이 이상 넘어가면 이제 방송 환경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00명 제한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참가 접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참가 접수는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됩니다. 그래서 참가 접수 미리 이제 따로 공지 드릴 테니까 접수해 주시면 계속적으로 이제 개별적으로 연락 간 다음에 이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참여를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품에 대한 기초 교육은 3월 6일부터 3월 14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기술적 분석에 대한 교육 자체는 3월 4일부터 10일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조금 기간 자체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 사이에 이제 교육 자체도 이제 좀 진행이 되고 투자 대회 자체는 10일부터 28일까지 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이 구간에 대한 지금 현재 기초 교육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대한 기초 심화에 대한 내용 자체는 제가 최대한 우리가 시작 일로서부터 해가지고 근 한 달 동안 보통 3주에서 한 달 동안 커리큘럼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미리미리 신청을 하셔야 이 혜택을 모두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입상 상품은 1등 500만 원 상당의 상금을 운용계좌로 지급을 하고요. 2등은 300만 원 상당의 상금을 운용계좌로 진행을 하고 지급을 하고 3등은 200만 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참가자 전원 해외 선물 ETF, ETM 무료 교육 진행하고요. 참가자 중 지금 일단 80% 이상 출석이랑 대회 기간 중 50회 이상 모의 거래 시 100만 원 상당의 혜택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꼭 등수 안에 못 들더라도 추가적인 혜택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17회 국내 해외 선물 모의 투자 대회가 진행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하단의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이슈 정다영 캐스터 통해서 알아봅니다.
네, 이번 주 주요 글로벌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이 엔비디아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이 주가는 혼조세를 보이며 시장 우려감이 여전한 모습입니다. 엔비디아의 4분기 매출은 393억 달러로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356억 달러로 예상보다 15억 달러 이상 높았고 이 최신 AI 칩인 블랙베리 출시 직후 11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강한 수요를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문에서 아쉬운 결과도 나왔습니다. 네트워킹과 개인 부분 매출이 각각 30억 2천만 달러, 25억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또한 1분기 가이던스도 양면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1분기 매출을 430억 달러로 전망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423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매출 총 이익률 가이던스는 예상치를 하회하며 이 수익성 둔화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이러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첫째로 AI 데이터 센터 수요 둔화 가능성입니다.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 투자 속도를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면서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을 철회하는 등의 움직임도 이러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중국 시장 불확실성입니다. 이 딥시크와 같은 중국 AI 업체들이 저사양 AI 칩을 활용해 성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내놓으면서 엔비디아의 독점적인 시장 지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 가능성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엔비디아는 여전히 AI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이지만 이 성장 속도와 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기대를 넘어서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가 혼조세를 보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앞으로 엔비디아가 블랙웰의 성공적인 확산과 이 데이터 센터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중국 시장의 리스크 관리까지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칼리 전문가님과 뒤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또다시 관세 폭탄, 이번에는 유럽, 트럼프의 말말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제공했던 이 경제적 양보를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4월 2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 미국이 자체적으로 목재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 이 캐나다산 목재 수입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그는 푸틴 대통령과 협상을 원했지만 유럽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균형 예상을 가능한 빨리 달성하겠다고 밝히며 이 미국 경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들은 향후 미국의 경제 및 외교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투자 아이디어는 전문가님과 뒤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로는 CB 소비자 신뢰지수 충격, 어떤 부분이 우려스러웠나입니다. 이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7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이는 2021년 이후 가장 큰 월간 하락폭입니다. 현재 경제 상황을 평가하는 현황지수도 3.4%포인트 내려갔고요. 향후 경제 전망을 반영하는 기대지수는 무려 9.3포인트 하락해 72.9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이 수치가 80 아래로 떨어지면 이 경기 침체 신호로 볼 수 있는데 이번이 작년 6월 이후 처음으로 그 기준을 밑돌았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났지만 이 35세에서 55세 사이의 소비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한 향후 12개월 동안의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5.2%에서 6%로 급등했습니다. 최근 가계 필수 가격 상승과 이 정부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소비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하는 의견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편 주식시장 전망도 부정적으로 변했는데요. 앞으로 1년간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소비자는 46.8%로 1월보다 7.4% 줄었습니다. 반면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는 32.8%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이 소비자들의 지출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주택 구매 계획은 낮아진 이 모기지 금리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였지만 이 자동차와 TV, 가전제품 같은 고가 제품의 구매 계획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대신 건강관리나 영화, 라이브 공연 같은 문화 생활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는데 여행 계획은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는 매달 발표가 되면서 향후 경기 전망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다음 발표는 3월 25일 날 예정되어 있고요. 앞으로는 경제 상황, 소비자 심리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9만 달러 선 붕괴, 바이비트 사태 언제까지 이어질까입니다. 지난 2월 21일 바이비트의 콜드 월렛이 해킹을 당해서 약 14억 6천만 달러, 한화로는 약 2조 1천억 규모의 가상자산이 탈취됐습니다. 이는 단일 해킹 사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데요. 특히 이번 사건의 배후로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이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보안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공격 방식은 지난해 인도 가상자산거래소 와지르 X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라자루스 그룹의 개입이 의심됐다고 합니다. 해킹 소식이 알려지자 이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대규모 자금 인출에 나섰고 단 하루 만에 40억 달러, 한화로는 약 5조 7천억 원이 빠져나가는 뱅크런이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대규모 인출로 인해 일부 거래소에서는 출금이 지연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여파가 이어졌습니다. 이 비트코인과 ETF에서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연준의 긴축 기조와 맞물려서 이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비트 측은 고객 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으면서 이번 해킹으로 인한 고객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는 다시 한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대형 거래소조차 해킹에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은 더욱 강경한 보안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비트코인 사태로 인해서 과연 가격 하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반등이 나면 어디까지일지 차트 분석 전문가이신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이슈 첫 번째 이슈부터 다뤄보면요. 이번 엔비디아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목요일장에서 8%가 넘는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이 엔비디아라서 더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딥시크 이슈로 인해서 블랙웰의 수익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부진한 건지 궁금하네요. 전문가님, 네. 엔비디아 향후 주가 방향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상 뭐 엔비디아에 대한 내용 자체는 사실 아직까지도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좀 많이 가져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렇게까지 좀 많이 빠져준다라고 하면 또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들어오는 세력들이 굉장히 좀 많을 텐데 자, 이번 한 주 주간에 대한 내용 자체 지금 S&P 맵을 한번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디어 제가 이거를 좀 바란 건 아니지만서도 사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네. 이 M7들 위주로 먼저 조정이 나와줄 것이다. 왜냐? 시장 자체가 2년 동안 지금 현재 지수를 이끌었었던 종목들이 이 안에서 지금 다 포함이 됐었어요. 결국 AI, 반도체, 거기에 따른 지금 수혜를 받았었던 엔비디아 이런 식으로 주축이 돼서 지속적인 상승을 가져갔었던 만큼 조정이다 판단이 되는 시점에서는 얘네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다라는 거죠. 지금 테슬라는 이번 한 주 기준으로 20% 넘는 급락을 보여줬고요. 엔비디아는 14% 넘는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 외적에 지금 일단은 빅테크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할 것 없이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자, 특히나 뭐 당연히 테크놀로지 한 주 기준으로 좀 역대급이죠. 최근 기준으로 8% 섹터 자체의 8%의 지금 하락 자체는 사실상 보기 힘든데 전반적인 큰 조정을 가져갔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컨슈머 사이클리컬 같은 경우도 지금 5% 넘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자체도 5% 넘는 하락을 보여주면서 이번 주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조정의 한 주였다. 딱 이 한마디로 표현을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 과연 나빴기 때문에 어제자 목요일자 기준으로 8% 넘는 급락을 보여줬을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그건 아니에요. 사실 엔비 자체 실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실적이 우리가 깡패다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인 만큼 엔비디아 실적 너무 좋았어요.
자, EPS 자체도 전년 대비 82%, 전분기 대비 14% 보여줬고요. 매출 자체도 393억 달러로 전년 대비 78%, 전분기 대비 12%로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분기나 전년 대비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만약에 전체적인 큰 그림 자체를 보여줬다라고 하면 충분히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일단 좀 보시면 게이밍 매출에서 지금 일단 마이너스 11%, 전분기 대비 22%니까 이것 때문에 꺾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세히 보세요. 전체 매출이 393억 달러요. 무려 400억 달러를 가져가고 있는데 뭐 그냥 달러 빼고 400억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데이터 센터 매출이 그 400억 중에 350억이래요. 그 이상이죠. 게이밍 매출이 25억이래요. 비중 자체가 전체랑 데이터 센터 기준으로 본다면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자체는 사실 신제품에 대한 내용 자체로 좀 판단해 보면 거기에 대한 뭐 수요 자체가 좀 기다림으로 좀 줄어졌었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고 제가 이번에 지지난번부터 좀 언급드렸었지만 이번 50 시리즈가 저는 좀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실적 기준으로는 좀 없어서 못 파는 수준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되려 게이밍 매출 자체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훨씬 더 큰 상승 흐름 자체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얘가 주요 지금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하락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 매출 전체 매출에 대한 내용 자체가 좋았지만서도 하락을 보여줬다라는 게 가장 큰 키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일단 가장 큰 트리거라고 그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 자체는 뭐냐면 다음 분기 이익률 전망이에요. 지금 나머지는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나 내용 자체가 더 플러스를 가져왔는데 다음 분기 이익률 전망 자체가 예상치 72% 대비 1%에서 2% 정도 지금 낮게 나와줬다라는 거죠. 드디어 엔비디아가 성장률이 꺾여가는 느낌이 지금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트리거라고 지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적으로는 뭐 블랙웰 뭐 지금 현재 생산 속도라든지 도입 속도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빠르게 가져가다 보니까 기업 자체에 대한 내용 자체에선 나쁘진 않은데 우리가 아나운서님도 지금 질문에서 얘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딥시크에 대한 영향, 이 내용 자체를 어떻게 소화를 시켜줄 건지 이게 지금 현재 시장의 계속적인 기대감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딥시크 사태 때 시장이 무려 사실상 폭락을 가져왔을 때 우리가 설 연휴 때 1,300% 이상 하락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삭 기준 1,300%면 대략적으로 거의 5%에서 6% 정도 하락을 크게 보여줬었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딛고도 지금 강한 반등 흐름 자체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1월 27일 기준으로 딥시크 사태가 터지고 나서부터 큰 낙폭을 보여줬었는데 시장은 지금 꾸역꾸역 엔비디아 실적을 지금 앞두고 나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딥시크에 대한 내용 자체를 젠슨 왕이 컨퍼런스 콜에서 확실히 상승시켜줄 만한 어떠한 지금 현재 빅 이벤트를 가져올 거야. 내용 자체를 가져올 거야라고 했었는데 그만한 내용 자체, 시장 기대감을 충족을 못 시켜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대한 내용 자체는 지속적으로 헤지펀드들이 언제 청산할까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 트리거, 기본적인 내용들을 전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유 내용 자체를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나머지 반도체 기업들이나 내용 자체에서도 사실상 악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이번 관세에 대한 내용들, 트럼프 행정부 이번에 들어서면서부터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영향도 계속적으로 가져가면서 오히려 시장에 대한 약세나 내용 자체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주서부터 언급을 드렸어요. 제가 이번에 하락했으니까 하락하겠죠라고 얘기 드린 게 아니고 하락 전부터 저는 이 낙폭에 대한 내용 자체를 이미 이 전주부터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안고 가셨을 때는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더 큰 낙폭이 왔을 때 보시라는 거죠. 결국엔 그때 돼서 나왔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미 수익률의 악화라든지 오히려 마이너스가 가져가는 시점에서 이제 와서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발빠른 대응 자체 지금 이미 한 주간 낙폭을 크게 가져왔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던 인플레이션 해지 뭐 지금 인플레이션 해지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 낙폭에 대한 해지나 내용 자체 수단으로 우리가 선물 ETF에 대한 내용 자체 하락에 대한 투자 방어 이런 부분들까지도 살펴보면서 가져갈 수 있는 내용들 제가 모의 투자 대회에서 많은 교육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향후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대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인 투자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보면요. 잠시 잠잠했던 트럼프가 다시 한번 관세로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이야기하면서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유럽을 타겟을 돌려서 25%의 관세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될 점은 상호 관세라는 이야기를 과거에는 했는데 이번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님, 이런 관세 언급이 단순히 협상 모드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참 정말 힘들게 하는 시장이에요. 저도 네. 진짜 야간에 대응하는 입장에서 좀 얘기를 드리면 사실 입 밖에서 이제 좀 거의 뭐 안 좋은 소리가 나올 정도로 네. 지금 시장을 굉장히 좀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런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좀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부채 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 미국도 위험하다. 우리가 남 챙겨줄 상황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 관세 부과나 내용 자체 왔을 때 너네도 한번 공격해봐.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전에는 초반만 하더라도 약간 좀 협상 카드로 쓴다 이런 느낌이었었죠. 멕시코나 캐나다 얘기했었을 때 25% 관세 부과 얘기 나왔을 때 그때도 시장 폭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유예 기간을 주면서 니네 국경에서 뭐 마약 뭐 이런 내용들 가지고 지금 살펴봤었을 때 조금 더 우리랑 협의점을 가져와.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내용 자체를 가져와. 협상에 대한 카드를 썼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본다라고 하면 4월 2일까지도 또 유예를 했다가 목요일자 야간에 갑자기 또 말을 바꿨어요. 3월 4일로 예정대로 진행을 하겠다. 거기에 따라서 유럽까지 가져갈 거고 중국 니네 10% 이미 먼저 선제적으로 부과를 했는데 10% 추가적으로 더 부과를 할 거야. 그럼 10% 추가로 부과를 한다라고 하면 25%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져갈 거야라는 게 지금 눈에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강력하게 한다라는 거는 멕시코, 캐나다만 공격하려고 이렇게 가져갈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장 근접해 있는 국가서부터 먼저 가져간 뒤에 지금 얘기 나오는 유럽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 전체적으로 펼쳐서 이렇게 가져갈 거야 라는 얘기를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이 관세에 대한 내용 자체를 이렇게 또 강경하게 나와준다라고 하면 시장의 폭락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요일자 사실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리장 기준의 엔비디아 새벽 시간에 우리 한국 시간 기준으로 6시 20분에 실적 발표했고요. 7시에 컨퍼런스 콜 가져가면서 프리장 기준으로 혼조세 보여줬고 저녁 시간대 무려 2% 넘는 수준의 반등을 보여줬어요. 그러다가 그 내용 자체 다 무시하고 8%까지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장 시작하고 나서부터 10% 넘는 하락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지금 AI에 대한 딥시크 이 이슈보다도 관세에 대한 내용 자체 플러스 효과 그리고 여기에 대한 침체 우려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우려와 침체 다시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도 같이 섞이면서 우리가 이전에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엔캐리 자금에 대한 청산 이슈가 언제 보여줄까? 이럴 때 더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뭐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조정도 나와주면서 오히려 엔캐리 자금의 청산에 대한 가속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점이라서 지금은 사실 앞에서는 계속적으로 조금의 안 좋은 이슈 나와주면 결과적으로 3일 혹은 일주일에 거쳐서 다시금 반등 보여줄 거야 라고 했었지만 이제는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우리는 그 충격을 벌써 앞에서 계속 가져왔거든요.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진짜다. 진짜에 대한 내용 자체를 가져갈 수 있다. 계속적으로 걱정하는 거는 사실 부채 한도를 무제한 달러로 찍어내면서 계속적으로 버텨가는 이 미국 자체가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는 어느 도미노가 무너지듯이 어떻게 보면 하나가 딱 빠지면 우리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한 번에 경제 위기가 크게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DOG를 통해서 1조 달러 감축을 원한다라고 했고 거기에 수장으로 가져가는 일론 머스크 역시도 계속 시장에 경고를 하고 있어요. 시장 지금 위험해. 정말 위험해 얘기하면서 대규모 감축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 감축을 이렇게 가져가면 실업률 올라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 관세에 대한 내용 자체가 미국의 단발적인 내용 자체로는 괜찮다라고 하지만 보복성인 내용 자체까지 따져본다라고 하면 시장 전체, 전 세계 전체의 인플레이션을 다시금 일깨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경기도 안 좋고 물가가 버틴다라고 하면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대폭락 내용 자체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 당장에 뭐 지금부터 40% 50% 반토막 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서도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내용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플랜 B 시나리오를 충분히 내세우면서 앞으로 내가 지금 투자 전략에서 시장에서 어떻게 가져갈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지속이 된다면 시장은 좀 더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서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를 가져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질문 보면요. 이번 주는 미국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이 참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주목도가 크지 않았던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12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낮게 나오면서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조금 빠졌습니다. 전문가님, 이 12 소비자 신뢰 지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이게 어떤 영향을 네. 끼치냐면 이제부터 나와주는 지표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연준은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우리 원래도 금리 인하 좀 더 빠르게 하고 싶었는데 트럼프 당선되고 여러 가지 행정명령을 보다 보니까 지금 뭔가를 할 수가 없어. 액션을 취할 수 없어. 이러다 잘못하면 인플레이션 크게 다시금 유발시킬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지금 조금 더 상반기까지는 지금 현재 금리 동결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거야를 이전부터 계속 의지를 보여줬죠.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 최근 시장에서 좀 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배제를 했었을 때 어떻게 보냐? 지금부터 나와주는 지표는 연준의 스탠스의 변화에 대한 우려로 한번 꼬아내는 해석이 아니고요. 그냥 직관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이전에 한번 꼬아서 생각했어요. 꼰다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지표가 나왔으니까 안 좋게 나왔으니까 연준이 좀 더 빨리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형태가 앞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이제는 직관적이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 드렸던 인플레이션 안 좋아? 그러면 하락. 지금 현재 침체 나와줄 수 있는 고용 상황 안 좋아? 하락. 이 내용 자체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비자 신뢰지수 자체가 지금 현재 다른 내용들 지금 좀 생략하고 본다라고 하면 기대지수 자체가 지금 72.9 포인트로 지금 나와주면서 전월 대비 9.3포인트 하락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80 이하 자체가 경기 침체 신호로 받아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 우려. 지금 얘기 나오는 직관적인 데이터나 내용 해석에 플러스 효과를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마저도 보시면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6%예요. 전월 대비 5.2%에서 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죠.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지금 침체에 대한 내용 자체를 시장에서 크게 우려를 하고 있다. 이 내용 자체에 지금 좀 반증되는 지표 결과였고 이 내용 자체를 또 토대로 시장 참여자들을 본다라고 하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처럼 과감하게 저가 매수세 강한 자금 자체가 들어오기보다는 눈치 보면서 도망갈까? 빨리 지금 엑시트해야지. 이런 상황으로 계속 눈치 게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엑시트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낙폭을 조금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지표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데이터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고용 지표 뭐 할 것 없이 뭐 제조업이라든지 뭐 인플레이션 지표들 보셨을 때 이러한 직관적인 내용 자체를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가 상반기 해석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 나오는 경제 지표에 대해서 조금 직관적으로 바라보면서 투자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인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보면요. 비트코인 투자자분들도 이번 주는 조금 힘든 시간이셨을 것 같습니다. 바이비트 사태, 아무래도 비트코인 시장이 자리를 잡고 있는 중이라서 뭐 이런저런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번 사태는 뱅크런까지 이제 이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8만 달러대로 지금 주저앉았는데요. 전문가님, 네. 비트코인 회복 가능할까요? 이거는 사실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오랫동안 버텼잖아요. 10만 달러 오랫동안 버텼다 보니까 사람들은 기대 심리가 있어요. 계단식 상승에 대한 차트 흐름이기 때문에 이 자리 값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15만, 20만 달러, 30만 달러대까지 다이렉트로 상승을 하겠다. 왜? 이미 자본의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1, 2%에 대한 변동성 자체에서 큰 폭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0달러였던 거랑 10만 달러랑 1% 변동성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올라가는 속도나 가져가는 속도가 빠른데 반면에 또 해석을 보면
하락하는 속도도 빠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만큼 급등 자체를 보여줬기 때문에. 자, 바이비트 지금 일단은 사실 21일 날 이 사태가 먼저 났었죠. 11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이체, 이게 좀 해킹 사태. 그래서 해킹 사실을 바이비트 CEO가 지금 일단은 공개를 했었고, 자금 회수 위에 모든 동원을 약속했다라고 했지만, 이거 사실 우리가 이전에 뱅크런 사태 내용 자체랑 똑같은 수준인 거죠. 위험해? 니네 위험해? 라고 했었을 때 무려 하나 5조 7천억 규모의 대규모 출금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지금 시장의 낙폭을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킹 복구 피해를 위해서 이더리움 1조 원어치를 매입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뭐 정부 개입 이전처럼 미국 정부 개입 수준 나와주지 않는 이상은 현재 추세에서는 사실 반등하기는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8만 달러로 지금 현재 깬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뭐 5천이 됐든 만이 됐든 다시금 반등 정도 수준 자체는 보여줄 수 있다지만 큰 틀의 추세 자체를 다시금 10만 그 이상까지 끌어올리기에는 사실 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그래서 이게 시작에 대한 내용 자체인 거고, 하루아침에 뭐 만 단위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8일만 되면 비트코인은 소멸해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앞에 수준만큼 똑같이 매일매일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반등도 있고 하락도 있고 존재를 하지만 추세 자체가 이제는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자체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 있고요. 여러 가지 악재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잖아요. 경기지표 부진에 대한 내용 자체, 침체 신호,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이전에는 안전자산이다라고 했었는데 해킹까지 가져가면서 오히려 위험자산으로 더 크게 대두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위험자산을 좀 피하는 심리가 강한 시점이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10만 달러 기준으로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적어도 지금 5만 달러 절반 이상 조정은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조금 더 쉽게 빠르게 낙폭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코인 하신 분들은 이 부분 조심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현재 시세에서는 10만 달러까지는 조금 힘들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가격 전략, 투자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또 유튜브 히든 통신망이라고 검색해 주시면요. 오늘 방송에서 언급됐던 히든 종목의 종목명과 또 주요 시황들을 동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시간은요, 해외 주식에 관심은 많은데 너무 어려워서 시작을 못 하셨거나 아니면 시작은 했는데 어렵다고 느끼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해외 주식 기초 5분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들고 오셨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또 해외 주식을 좀 본다라고 하면 우리 기준으로는 국내는 이제 좀 다트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 SEC가 있죠. 자,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일단은 제출해야 되는 공시 서류에 대한 내용 자체 우리가 기초 교육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자, 8K 보고서 자체는 제출 대상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인데 일정 규모 이상의 SEC 등록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좀 알만한, 투자할 만한 기업들은 다 등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8K 같은 경우는 제출 기한 자체가 사건 발생 후 4영업일 이내에 이제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상 이제 뭐 특정 상황에 따라서 좀 기한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제출 대상은 뭐냐면 재무 관련 이벤트 혹은 주요 계약 체결 또는 종료, 기업의 자산 매각 또는 인수, 파산 또는 청산 신청에 대한 내용 자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러한 어떻게 보면 제출 대상으로 있었던 기업들은 사실상 슈마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있었고, 최근에서는 이제 뭐 니콜라까지 일단 좀 바라보셨을 때 이러한 빅 이벤트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여기에 이제 좀 제출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두 번째로는 뭐 CEO 변화, 사임 또는 선임 같은 빅 이벤트가 있었을 때 이렇게 좀 제출 대상으로 일단 좀 보고서가 나와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사의 구성원 변경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신규 뭐 증자, 그리고 M&A 주식 관련 상황. 지금 딱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느낌이죠? 빅 이벤트죠. 그러니까 지금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실 일반적이지 않는 사실 시세를 위아래로 몇십 % 등락폭을 가져갈 수 있는 빅 이벤트다 보니까 내가 지금 현재 투자하는 기업 자체를 단순히 티커명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그냥 인터넷에서 나와주는 이슈만 가지고, 뉴스만 가지고 대응을 하시기보다 내가 직접 이런 보고서나 내용 자체를 좀 찾아보면서, 최근에는 우리가 좀 AI가 워낙 발전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서류나 내용 자체에서 나와주는 영어나 이런 부분들 자체 해석이 정말 잘 돼요. 예전 수준이랑 좀 다르죠. 요즘에 이제 좀 번역이나 이런 게 뭐 알아듣지 못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주는 내용들 충분히 스캔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보실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10K, 10Q 보고서가 있는데 10K는 연간 보고서고요. 10Q는 분기 보고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간 실적 그리고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공식 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지금 뭐 섹션 내용 자체는 좀 생략하고 일단은 뭐 두 가지 내용 자체 제출 빈도나 이렇게 좀 차이점을 좀 보시면 당연히 연간 보고서니까 연 1회 그리고 분기 보고서다 보니까 연 3회 분기마다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분기 보고서나 내용 연간 보고서 이런 내용들 자체를 우리가 왜 챙겨봐야 되냐 사실상 중요도 자체를 봤었을 때 기업 자체에 지속적으로 리스크나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현재 20% 30% 비중을 가져가고 있는 이 기업 자체가 리스크가 있는 만큼 10% 5% 이렇게 비중을 좀 줄여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번에 청산하고 팔고 이렇게 가져가는 거는 초기 처음 주식 입문했었을 때만 가져가는 거고 내가 어떤 종목들을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모든 게 다 일괄적인 청산을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정말 장기적으로 내가 몇십 년을 대응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런 보고서나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꾸준히 챙겨 보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자 가져왔고요. 우리가 이거는 인터넷에서 SEC 체크를 해서 기업들 분석을 해보시면 각각의 지금 현재 10K, 8K, 10Q 이런 식으로 나눠서 나와져 있으니까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은 좀 정리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자체는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엔 8K 보고서, 10K 보고서 등 이 연간 보고서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교육 필요하신 분들은요, 하단의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주 글로벌 증시 이슈 정다영 캐스터 통해서 알아봅니다. 네, 다음 주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요 경제 지표 발표, DOJ 여파로 주목받는 고용 지표입니다. 먼저 3월 4일 화요일에는 미국의 건설 지출과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 PMI가 발표가 됩니다. 이 중 IS업 제조업 지수는 이 제조업 경기 확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이 시장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3월 5일 수요일에는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이 지표는 공식적인 고용 보고서 발표 전에 이 노동 시장의 분위기를 가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서비스업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ISM 서비스 구매자 지수 PMI도 발표가 되는데요. 이 지표는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의 활력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난달은 다소 부진했는데 이번 달 회복세가 있을지는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3월 6일 목요일에는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는 노동시장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로 최근 실업률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3월 7일 금요일에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미국의 비농업 부분 고용지수가 발표됩니다. 지난달 14만 3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번 발표에는 노동시장이 어떤 변화를 보였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또한 평균 시간당 임금 상승률과 이 실업률도 함께 발표가 되는데요. 이 데이터들은 연준의 금리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은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이처럼 이번 주는 경제 지표 발표가 가득한데요. 각 수치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칼리 전문가님과 뒤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아직도 안 끝났어 미국의 주요 기업 실적 발표입니다. 먼저 3월 4일 화요일에는 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와 C 그리고 베스트바이가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주목을 받는 기업이고 이 C는 전자상거래의 게임, 금융업 서비스를 아우르는 이 동남아 대표 IT 기업입니다. 이 베스트바이는 미국 최대 전자제품 유통업체로 이 소비 경기 흐름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기업입니다. 이어서 3월 5일 수요일에는요. 마벨 테크놀로지와 GD닷컴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마벨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기업으로 AI와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 GD닷컴은 중국 최대 이커머스 기업 중 하나인 소비 경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월 6일 목요일에는 반도체 대장주인 브로드컴과 미국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가 실적을 공개합니다. 이 브로드컴은 AI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기업 중 하나이고요. 이 코스트코는 소비자들의 지출 패턴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3월 7일 금요일에는 진코솔라가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이 진코솔라는 세계적인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로 이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를 통해서 반도체와 보안,
유통, 전자상거래, 친환경 에너지까지 다양한 산업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실적 발표 후에 주가 변동성 가능성의 부분에서는 뒤에서 칼리 전문가님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글로벌 증시 이슈 첫 번째 질문부터 보면요. 이제 3월로 넘어갑니다. 월간 지표는 역시나 고용 지표인데 최근에 머스크의 DOG에서 공무원들을 대거 해고했다는 소식과 또 워싱턴 DC에서 과거 공직자 출신 구직자들이 늘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전문가님, 네. 이 고용 지표 어떻게 저희가 봐야 할까요? 자, 일단 이 고용 지표 사실 이전에는 좀 한 번씩 틀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금요일 날 나오는 비농 같은 경우가 이번에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결국에 이렇게 나와져 있는 사람들 대규모 실직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지금 현재 DOG에서 가져가는 이 내용이 결국엔 미국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앞에서는 산불 피해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생됐었던 결과들이다라고 했었던 해석들이 이제는 안 먹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바라봤었을 때 앞으로 나오는 그리고 이제 3월 초에 나와주는 이 비농지표 첫 금요일 날 나와주는 비농지표는 다음 주에도 잠깐 또 언급은 드릴 수 있겠지만 굉장히 또 중요해졌어요. 사실 다음 주에 어느 정도 반등이나 흐름 자체 좀 시장을 버틴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예상치 이상의 무너지는 결과값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냥 침체라는 단어를 확실하게 못 박는 수준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지금 현재 비농 에 대한 내용 자체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줄 수 있는 제조업이라든지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들 자체는 조금 더 기다렸다 볼 필요는 있고 우리가 당장에 지금 현재 이번 사태, 이번 하락 사태에 대한 내용 자체에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비농이기 때문에 비농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대응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나오는 비농업 지표를 주목해서 바라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바로 다음 질문 살펴보면요. 미국 실적은 정말 긴 것 같습니다. 빅테크에 이어서 엔비디아까지 보고 나서 끝났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브로드컴 실적을 필두로 코스트코와 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마벨, 테크놀로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이 아직도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저희가 네. 이 중에서 좀 주가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사실상 이제 좀 빅테크 빠르게 또 보시면 엔비디아 결국에는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에 교육 시간 때 좀 설명드렸었던 내용인데 90달러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엔비디아 지금 횡보자리값 이거 위험하다. 사실 얘도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내용 자체 보고 나서 오히려 조정 자체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지난 방송 한번 돌려서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지난 방송 기준으로 똑같이 설명드리면 지금 120달러대 90달러대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지수 자체는 또 한 번 더 무너질 가능성이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테슬라 제가 지난주에 300달러 간다. 결국 왔죠. 최대 낙폭은 지금 현재 220달러대까지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깨고 넘어온 시점에서는 220달러대까지 그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얘기 주셨던 지금 현재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사실상 굉장히 좀 위험한 지점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실적이 호실적이나 내용 자체 다 무시하고 낙폭을 크게 키워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라우드 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이따가 교육 시간 때 한 번 더 차트 언급은 좀 가져오고요.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추세나 내용 자체를 크게 가져왔고 전일 기준으로 7% 넘는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오히려 실적에 대한 반등 기대감보다는 하락에 대한 연속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곧 나오는 실적 발표들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바로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글로벌 마켓 투자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해외 선물 기초 교육 시간인데요. 국제 유가, 미국채, 유로화와 달러와 그리고 나스닥과 S&P 지수 상승과 하락에도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해외 선물인데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칼리 전문가님이 쉽게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일단은 교육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교육 자체는 뭐냐면 정말 제가 정말 오랫동안 10년 넘게 사용하는 지표 중에 단연 사실 탑3 안에 드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은 지표 중에서도 RSI인데 RSI에 대한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버전스, 다르다라는 표현으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자, 보통 후행성 지표를 가져가는 이런 RSI, MACD 그리고 스토캐스틱 이런 지표들 자체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주가 움직임이랑 좀 똑같은 형태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보조 지표, 지금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흐름으로 가져가요. 떨어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얘네는 지금 일단은 0과 100이라는 한정적인 범위가 있고요. 그 안에서 30과 70이라는 그 이후에 넘어가는 과열 구간이라는 내용 자체가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체크를 하는 게 아니고 달라지는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 체크 포인트가 뭐냐면 사실상 주가에 대한 내용 자체 똑같이 따라 들어가는데 사실 얘는 고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고점과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이 두 가지 고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이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고점은 올라가는데 되려 지금 현재 내용 자체에서 본다라고 하면 반대되는 형태로 만약에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이버전스에 대한 내용 자체를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럼 현재 구간대는 지금 똑같이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 여기 구간대는 똑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다이버전스가 나왔었던 구간을 지금 비교해 보면 어딘가요? 지금 앞전 구간대에서는 올라가면서 계속 고점들만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구간대에서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되려 지표 자체가 반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값으로 어땠나요? 지금은 교육 시간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내용 자체를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열을 그려가고 넘어갔었던 상황 속에서 보면 얘는 반대 흐름을 가져간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큰 폭락을 연출하는 결과값을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앞에서 좀 설명드렸었다지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가 지금 이번 실적에서는 지금 하락을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다시금 결국에는 최근의 추세나 내용 자체를 이탈하지 않는 수준에서 반등을 보여줬었을 때 이때가 제일 중요한 시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부터 계속적으로 폭락을 가져간다가 아니고 이번 실적 좀 조심하고 사실상 시장 자체가 제가 낙폭 지금부터 뭐 고점 대비 40% 얘기는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지 지금 현재 아직 시장 자체는 고점 자체에서 찔끔 떨어진 수준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세 얼마든지 이어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금 끌어올리면서 이 구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 다시금 전고를 깨고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과열 자체에서 지금 판단을 해봤을 때 오히려 고점을 못 넘기면서 되려 다이버전스 형태를 띠면서 폭락을 연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기가 어디냐? 전고를 돌파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를 제가 아까 언급드렸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실적까지 보고 나서 실적 때 만약에 좀 더 무너지면서 하락폭을 조금 더 키워가 준다라고 하면 여기 구간대에서 내가 매수 타이밍을 보고 나서 전고 부근대까지만 끌고 간다라는 전략이 명확하게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다이버전스에 대한 내용 자체는 추세 전환에 대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휩소 자리를 걸을 수도 있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좀 살펴봤었을 때 우리가 단기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명확한 가격이나 내용 해석까지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다이버전스에 대한 내용 해석은 깊이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 내용은 여기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 선물 기초 교육 강의까지 들어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칼리 전문가님은요, 이번 주에 국내와 해외 선물 모의 투자 대회를 진행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모의 투자 대회에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려요. 네,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로 설명을 드리면 자, 17회 국내 해외 선물 모의 투자 대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벌써 17번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역시 제가 교육 내용에서 힘줘서 정말 많은 내용들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자, 일단 참여하신 분들은 지금 3월 6일부터 선착순 100명이고요. 14일 날 기초교육이 있고 그래서 참가 접수는 3월 1일부터 2주 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입상은 1등 500만 원 상당의 상금을 운영계좌로 지급을 하고요. 2등 300만 원, 3등 2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참여를 하셔서 이렇게 좀 혜택을 많이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내가 등수안에 못 든다라고 하더라도 참가자 중 80% 이상 출석만 보여준다라고 하시더라도 지금 10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모의투자대회 정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와 해외 선물 모의 투자 대회 3월 1일부터 접수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하단의 팍스 통신망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